70%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다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재생산 지수가 2에 도달하더라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방역당국의 평가가 나왔다. 한편 방역당국은 한국의 집단면역 달성이 내년 중반은 돼야 하리라는 국외 분석기관의 진단과 관련해 집단면역 도달의 차질이 없게끔 백신 수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22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정은경 방대본부장은 코로나19 감염 재생산 지수를 2로 가정하면 항체 양성률 50% 정도를 집단면역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고 재생산 지수가 3일 경우 67% 정도를 달성해야 집단면역을 할 수 있다며 만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항체 형성률을 80%로 가정한다면 국민 70%의 접종을 완료할 경우 국민 전체 항체 양성률은 56% 정도가 된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어 항체 양성률이 56%에 달한다면 재생산 지수 R0가 B 이상의 대응을 할 수 있는 면역을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즉, 국내에 들어온 백신의 항체 형성률 평균값을 80%가량으로 잡을 경우 국민 70%의 접종이 완료된다면 한국의 항체 양성률은 56%에 도달하고 이 경우 재생산 지수가 2까지 올라가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나와도 이에 대응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설명은 국민 어느 정도가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집단 면역이 달성됐다고 평가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당초 방대본은 국민 70%의 접종이 완료된다면 집단 면역을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최근 일부 전문가들로부터 더 높은 수준의 접종 완료율이 나와야만 집단 면역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부가 설명이 이어졌다. 이에 관해 정 본부장은 저희가 처음 70% 접종률을 집단면역 도달 지점으로 얘기했을 때는 재생산 지수 1을 가정한 것으로 일단 판단했으나 최근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발생해 백신 효능 수치 변동이 가능하고 18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접종 여부도 임상시험을 확대 중이어서 집단면역 도달 지점에 관한 설명은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현재 국내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 건수는 128건이다. 2월 둘째 주 94건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지속적으로 국내의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다. 전체 128건 중 영국 변이주 감염자가 109명으로 가장 많았고 남아공 변이주 감염자가 13명, 브라질 변이주 감염자가 6명이었다. 현재까지 백신을 가장 강력하게 무력화하는 남아공 변이주 감염자 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정 본부장은 이런 점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접종률과 집단면역 달성 수치 검토와 모니터링, 조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의 집단면역 도달 시점이 언제냐에 관한 의문도 이날 브리핑에서 제기됐다. 정부는 국내 백신 수급 상황을 설명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11월이면 집단면역 형성이 가능하다고 공언해왔다. 하지만 외국의 분석기관 평가는 정부 입장과 다르다. 최근 영국 경제 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AU이 발표한 코로나19 백신 지연 예상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 선진 경제권에서도 내년 중반은 돼야 집단면역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별로 AU는 가장 먼저 대규모 접종을 시작했고 대규모 감염이 발생해 상당 수준의 항체가 형성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최선진국의 광범위 백신 접종 완료 시기를 올해 후반으로 예상했다. 반면 한국과 일본,
호주, 러시아 등은 내년 중반이 돼야 접종이 완료되고 거대 인구 밀집 국가인 중국과 인도 등은 내년 후반까지도 접종이 진행될 것으로 AU는 전망했다. 아프리카 주요 국가 등 가난한 나라의 대규모 접종은 내후년에야 가능할 것으로 AU는 내다봤다. 즉, 한국의 경우 내년 중반까지도 본질적으로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로 대표되는 지금의 코로나19 대응 체제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 입장과는 다르다. AU는 이 같은 상황 장기화의 근본 원인으로 백신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비싼 접종 비용을 꼽았고 주요 국가에서 퍼지고 있는 백신 접종 거부감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가장 근본 원인은 백신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데 있다. 이에 관해 정 본부장은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서 공급 일정을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다며 최대한 백신 공급 시기를 앞당기고 당초 계약한 일정대로 백신이 공급되도록 백신 수급 관리를 철저히 하면 11월 집단 면역 달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수급관리 외에도 백신 접종률 관리와 변이 바이러스 발생 억제도 중요한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한 대응책이라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백신을 가능한 조기에 확보하도록 수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 백신 접종률을 높여야 한다며 접종률은 정부 힘만으로는 어렵고 국민 모두가 코로나 극복이라는 목표하에 접종률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이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변이 바이러스 감시를 강화하겠다고도 정 본부장은 전했다. 한편 이날 방대본은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의 65세 미만 대상자 75만 명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데에 이어 다음 날인 27일에는 코백스 퍼실리티로 도입한 화이자 백신의 국내 접종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해당 백신은 총 58,000명분으로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약 55,000여 명에게 우선 접종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의 보건소와 요양병원으로 운송된다. 접종 시작에 앞서 접종기관이 대상자를 조회하고 접종 실시 후에는 접종 기록을 입력 가능하도록 예방접종 등록 기능이 25일 개통된다.